내 자녀 아빠가 카니발 9인승 샀다가 후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내 자녀를 갖게 되면서 하이리무진 카니발 9인승, 오디세이 8인승을 거쳐서 카니발 7인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종을 타봤기 때문에 다양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카니발, 그 중에서도 하이리무진은 최고 로망 아닐까요? 하이리무진 고려 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파란색 차체는 AHSS라는 강성이 높은 차량의 구조물입니다. 빨간색 체크된 부분은 하이리무진이 됐을 때 없어지는 구조물입니다. AHSS는 특히 강성이 높은 자재이고 차량의 주요 영역을 잘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차량 관련 전문가는 아니라 개인적으로 리서치를 하며 공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측면 충돌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루프 부분으로 충격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루프 부분을 버티는 구조물이 없어진다면 충돌로 인해 차량 안쪽으로 크게 휘어져 들어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SUV가 일반적인 세단보다 무게중심이 높아서 전복사고 위험이 높은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수치로 봤을 때 전복사고 비율이 세단 대비 SUV는 2배 정도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리무진의 경우 루프의 보강 구조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복사고에 대한 큰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안전상의 이유들로 인해 저는 다시 카니발을 고려하더라도 하이리무진은 제외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과 함께 카니발을 탈 때 고려해야 하는 안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니발 9인승과 7인승의 좌석 배치입니다. 단순히 좌석이 이렇게 배치되는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9인승의 경우 2열과 3열에 캡틴 시트 4개 모두 아이소픽스 카시트 설치가 가능하고 좌석 후면에 테더 앵커가 있어서 안전하게 카시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4열 3인승 시트 때문에 전체적인 내부 공간이 줄어들어서 카시트 설치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7인승의 경우 2열 캡틴 시트와 3열 3번 알파 좌석에 아이소픽스 설치가 가능합니다. 알파 좌석을 따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신형은 아이소픽스이지만 구형 카니발 차량들은 아이소픽스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3점식 벨트로 카시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크럼플 존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림에서처럼 가운데 패신저 셀 부분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간을 유지하는 부분이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크럼플 존이 있습니다. 크럼플 존은 충격량식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I는 F 곱하기 T,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크럼플 존이 줄어들면서 충돌 시간을 길게 늘려주면 사람이 받게 되는 충격력이 비교적 줄어들게 되어 승객을 보호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사진들은 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후면부 사진이고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크럼플 존 확보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니발 9인승의 경우에 4열을 사용한다면 후면부 공간이 전혀 없어서 크럼플 존 확보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승차 높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승차 높이 부분은 7인승, 9인승에 따라 바뀌는 건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설명드립니다. 카니발은 바닥에서 차량까지 높이가 46cm 정도 됩니다. 이 영상에서 I는 45개월, 키 100cm I입니다. 설치된 카시트의 팔걸이 부분을 잡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숙련이 되었지만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고 새 쌍둥이 중에 45개월, 키 95cm 막내는 이 똑같은 부분을 올라갈 때 힘겹게 올라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손잡이가 조금 내려와서 사진에 동그라미 친 부분까지만 와도 아이들이 훨씬 수월하게 승하차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차량 재원을 확인해 보면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경우 전고가 10mm 올라가게 되는데 바닥에서 차량까지 높이가 더 높아졌을 수 있어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뒷좌석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좌석 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시트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9인승과 7인승의 좌석을 한 화면에서 함께 비교해서 보시죠. 1번 공간은 차량 문이 열리고 승하차를 하는 공간인데 9인승의 경우 맨 뒤에 있는 4열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이 앞으로 당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카시트를 뒤보기로 설치하게 되면 이 사진처럼 승하차 공간이 전혀 없게 됩니다. 9인승 차량의 2번 공간은 카시트 뒤보기까지 설치 가능하고 승하차에 방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3번 공간은 가장 문제가 많은 공간인데요. 이 사진에서처럼 보호자가 뒤에 앉아서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무릎 공간이 매우 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 공간도 전혀 없어서 만약에 요철이라도 넘게 되면 목을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7인승의 경우 3번 공간은 없어지고 1번 공간, 2번 공간만 남게 되는데요. 1, 2번 모두 충분하게 공간 확보가 가능하여 뒤보기 시에도 승하차가 가능하고 사진과 같이 좌우 카시트 설치 후에 가운데 보호자가 앉아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깨 공간은 조금 부족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들의 숫자에 맞춰서 카시트 설치가 되는가, 보호자가 앉을 자리가 있는가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정이 카니발을 탈 때 편의적인 부분이 얼마나 채워질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후면 크럼플 존은 트렁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7인승, 9인승 모두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인승은 4열을 사용하게 되면 트렁크 공간이 없어지면서 보조석을 짐칸으로 사용하게 되고 사이드미러 시야도 가리게 되고 운전에 있어서 많은 위험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총 정리입니다. 설명드린 부분을 분류로 나눠보면 크게 안전과 편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이리무진의 경우 7인승, 9인승과 상관없이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이소픽스 좌석의 경우 7인승, 9인승 모두 4개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구형 카니발의 경우 아이소픽스는 3개, 1개는 3점식 벨트로 사용이 필요합니다. 크럼플 존의 경우 7인승 확보 가능하고 9인승의 경우 4열 미사용 시 확보가 가능합니다. 만약 4열을 사용한다면 전혀 크럼플 존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탑승 높이의 경우 7인승, 9인승 모두 동일하게 46cm입니다. 만약 스태퍼를 설치한다면 좀 더 낮은 높이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차량에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체크가 필요합니다. 승하차 공간입니다. 7인승은 넓고 9인승은 좁습니다. 특히 9인승 2열에 뒤보기로 카시트를 설치하는 경우 보호자가 탑승이 불가합니다. 보호자 공간 부분입니다. 7인승의 경우 3열에 탑승 가능합니다. 9인승의 경우 4열에 탑승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자녀 수가 3명 이하라면 캡틴 시트에 앉아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부분입니다. 7인승의 경우 충분하게 확보가 가능합니다. 9인승의 경우 4열을 사용하게 되면 트렁크 공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4열을 미사용하는 경우에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때에도 7인승 차량보다 트렁크 사용 공간이 적습니다. 4명의 아이를 키우며 차량도 여러 번 바꿨고 뒤보기 전용 카시트도 3개나 직구해서 써봤습니다. 육아의 상황, 가족의 구성이 달라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